2004년 은퇴를 앞둔 베테랑 형사 레이는 의문의 사진을 받게 됩니다. 사진을 보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죠. 그놈이 돌아왔구나. 이게 무슨 사진이길래 이러지? 뭐지? 사건 현장에 있던 범인이 찍은 사진이 확실합니다. 야, 그러네. 뒤에 진경 씨가 발견한 저 표식 어떤 의미일까요? BK. 오, BK. 네. BK.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TT. 네, BTK. BTK. 범인 스스로가 자신에게 붙인 닉네임입니다. BTK? B는 바인드, 묶다. T는 torture, 고문. 묶고 고문하고 죽인다라는 뜻이죠. 그럼 BTK의 첫 번째 살인사건 현장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1974년 1월 15일 경찰서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신고를 한 아이가 이제 경찰에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안이 엉망진창이더래요. 그래서 무서워서 집에 누구 없어? 소리를 질렀대요. 두 명의 동생, 형이 들어오면 서로 막 떠들고 장난치고 이럴 시간이거든요.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죠. 너무 이상해서 두렵게 한 발 한 발 들어가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끔찍한 가족들의 주검이었고요. 왜 저랬을까? 그런데 앞서 동생이 두 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네요. 다른 한 명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경찰관들 일사불란하게 집 전체를 샅샅이 수색을 했습니다. 옷장 안, 침대 밑, 부엌, 바닥 모든 곳을 뒤져봤는데 없어요. 그러다가 몇 분 뒤에 무전에서 치직 소리가 들려옵니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의 배관에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이상한 것이 발견됐어요. There was the semen was on the floor around the victim, which tells you exactly what happened there.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 이상 성욕일 수 있다. 네.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전체 과정을 보자면 이 범인은 자신의 범행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살인 자체를. 그 당시 체액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혈액형이에요. 네. 혈액형이 같은 전과자들 또 성적인 문제 있는 사람, 피해자 주부님을 싹 수사를 다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취조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하던 그 시각 BTK, 그 놈이 또 나타났다. 두 번째 살인 피해자는 21살의 대학생. 역시 손발이 묶이고 목이 졸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번에도 피해자는 나체 상태였습니다. 손과 발이 묶여서 엎드려 있고 역시 목이 졸려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반경 2.5km. 안에 있는 같은 지역 내에서 이제까지 무려 3건의 살인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 이상한 글이 실립니다. 경찰은 이 글을 보는데 막 혈압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BTK. 왜 내 사건이 보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당당한 범인의 선전포고 앞에서 경찰을 향한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대체 범인은 어디에 숨어서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일까? 답답해 미치기 일보 직전인 그때 경찰서로 이상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You will find a homicide at 43 South Pershing, Nancy Park. 실제 범인 목소리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당시의 신고 음성이고요. 경찰이 총을 겨눈 채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전화선 끊겨 있었고요. 거실을 지나서 침실로 들어가니까 스타킹에 묶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낸시 폭스. 이놈이 말한 그대로였죠. 이 동네에서만 벌써 7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고요. 어느덧 피해자는 1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전부 BTK, 그놈 짓이 분명했고요.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 이미 전과자, 성범죄자들 다 털었고요. 피해자들의 가족부터 지인까지 모든 조사 다 마쳤지만 도저히 짚히는 대상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시시각각 들려오는 살인사건 소식에 떨고 있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하도 무서워하니까 남편이 옆에서 따스하게 말합니다. 자기야, 너무 걱정 마. 우린 안전해. 그리고 며칠 뒤 외출했던 여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소리가 나는 곳은 화장실 쪽입니다. 네. 설마 하면서 이 여성이 화장실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여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집니다. 바로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십수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신고할 것 같은데. 네. 저도 무서워서 신고할 것 같아요. 이 여자는요, 남편을 신고하는 대신에 심리 상담을 좀 받아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이제 남편과 함께 TV를 봅니다. 낸시 폭스 살해범 신고 전화 목소리 기억나시죠? 네. You will find a homicide at 43 South Pershing, Nancy Park. 여보, 당신 목소리랑 너무 비슷하다. 자기 남편 목소리는 알지. 아내가 에이, 설마 하는 표정으로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네, 이 남자가 BTK 맞습니다. BTK 맞습니다. 저 목소리를 듣고도 아내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끝내 신고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BTK를 잡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사라져버립니다. 너무 소름 돋는 게 저런 사람이 가정을 꾸려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소름 돋는다. 그러니까요. 설마 슬아의 자녀도 있었나요? 예. 네? 연쇄살인범의 얼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의 평범한 남편, 또 누군가에겐 친절하고 성실한 이웃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이 동네에서만 7번의 살인사건이 벌어졌고요. 10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BTK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004년입니다. 여태껏 BTK 못 잡았습니다. 이제 경찰 퇴직도 얼마 남지 않은 형사 레이.
BTK를 생각하면 여전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I got to meet with those surviving family members than the original victims. I mean, the original victims, their suffering stopped. There were children in some of the crimes that saw their mother murdered in front of their own very eyes. And that doesn't go away. 이런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레이 형사 결코 손을 놓을 수가 없죠. 지금이 그놈을 잡을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단서조차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선택의 순간입니다. 너무 약이 오를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자괴감이 들고. 13년 동안이나 범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불러세요? 나는 이게 좀 얼토당토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정말 잡고 싶으면 연극을 하는 거죠. 잡혔다고. 잡혔다고 해서 도발을 하는 거지. 신문에 BTK를? BTK 네가 살아있다면 한번 나타나 보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건드려 보는 거지. 뭔가 도발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기사를 이렇게 내서 좀 유인한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현실이 이어집니다. 현실이 이어집니다. 저 진짜 검색 안 했어요. 맹세까지. 와 대박이다. 당시의 경찰은 언론, 미디어 곳곳에 BTK를 끌어들이기 위한 덫을 심습니다. 쉽게 말해서 언론 플레이, 수사 기법을 사용한 거죠. Every word that Kenny would utter in front of the media was scripted. Not to scare him or threaten him, but to encourage him to keep communicating with us. TK 입장에서는 딱 그걸 보고 한 번 더 놀아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In January, the media had run a big story on the anniversary of the unsolved murders of the Otero family and the legacy of BTK. 야, 들어본 적이 없다. 자극하는 거네. 기사가 실린 지 약 2달 뒤 BTK가 진짜로 활동을 재개합니다. 자기가 오래전 살해했던 피해자의 시신 사진을 보내온 겁니다. 그게 우연히 온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네. He bought it hook, line, and sinker. I mean, we didn't feel, we were convinced we would catch this guy. This time he would not get away. 게다가 지금은 2004년 과학 수사가 발전했죠. 네. 드디어 DNA 기술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와우. 결정적인 단서. DNA. DNA가 있으면 뭐합니까? DNA 대조할 대상자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때 BTK의 또 다른 활동이 포착됩니다. 누군가 경찰서 근처에 소포 하나를 두고 간 거예요. 그래요? 아, 저런데 저런 식으로 놓여져 있었어요. 시리얼 박스를. 와. 아니 근데 왜 시리얼 박스예요? 하필? 시리얼 박스의 시리얼과 연쇄살인범, 시리얼 킬러. 시리얼 킬러는 S로 시작하고 먹는 시리얼은 C로 시작해요. 하지만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시리얼. 그래서 아마도 BTK가 연쇄살인범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식으로 나타낸 것이 시리얼 박스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게임한다 이 사람. 제 농담칠 여유도 있고. 아니 근데 저렇게 계속 까불고 다니는데 저때 당시 CCTV 있었잖아요. CCTV가 있었고요. 네. 다행히도 한 곳에서 시리얼 박스를 두고 간 의문의 차량이 포착됩니다. 지프 체로키라는 것만 알아냈습니다. 얼마 뒤 수상한 플로피 디스크가 도착합니다.
경찰관들 떨리는 마음으로 전부 모여들어서 컴퓨터 앞에 플로피 디스크 꺼내서 딸칵 넣어봤습니다. 네. 딱 떴는데 파일 하나만 달랑 있는 거예요. 테스트 파일, 내용이 없어요. BTK가 모르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지? 그게 뭐냐면 2004년 당시 미국 경찰 내부에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때였거든요. 다시 복구하는 그 포렌식이요. 그렇죠. 어머. 온갖 기술을 총동원해서 이 플로피 디스크에 있었던 하지만 삭제된 기록 하나를 복원해냅니다. 됐어. 그 기록이 어떤 것이었냐면 특정한 교회 이름이 나오고요. 네. 교회에서의 회의 안건에 대한 정리한 문서였는데 작성자 이름이 데니스였어요. 데니스 레이더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범죄 전과 없었고요. 예. 올해 환갑 나이였고 아주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과연 데니스 레이더가 진짜 BTK가 맞을까요? 아니면 어떡하지? 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디스크 같은 거는 막 돌고 돌았어. 근데 어찌됐건 그 데니스라는 사람의 생적을 계속 이제 추적해서 알리바이를 찾아봐야지. 빨리 확인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데니스 레이더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 쫙 돋아요. 왜? 그 집에 차고가 있는데 지프. 지프 체로키였습니다. 아, 아까 찍힌 거. 예, 희미하지만 CCTV에 찍혔던 그 차량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됐어. 잡았다. 됐네. 잡았어. 네. So we had the vehicle, we had the metadata from the disk, and we were ready to go run in the house and grab him. 그런데 그때 그런데 그때는 왜 또?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And Lieutenant said no. He had written to us in one of his communications, he had told us that if somebody comes to get his DNA, he has wired his house and he basically provided a small schematic of the explosives that he had wired. 와, 저게 뭐야? So we knew that getting his DNA was not going to be like everybody else where you just walk up, knock on the door. BTK를 눈앞에 두고도 잡을 수 없는 상황. So we decided, you know, how are we going to get his DNA? And I'm looking and I see that his daughter had gone to Kansas State University. 네, 경찰은 데니스 레이더 몰래 그리고 딸 자신도 모르게 딸의 DNA를 확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제 D-Day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도착했어요. 결과는 99.99% 일치. 우와, 잡았다 이제. 살인사건 현장에 있었던 BTK와 평범한 교회 집사 데니스 레이더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 맞습니다. Say who you are. I am BTK. Yeah, I'm the guy they're after, 100%. I really feel pretty good. It's kind of like a big burden that was lifted off my shoulders. And on the other hand, I feel like I'm kind of like a star right now. 근데 왜 가족들은 모르지? 그러니까요. My name is Carrie Rosson, and I am the daughter of Dennis Rader, otherwise known as the BTK serial killer. 딸이야. 아. I received a knock on my door, and it was an FBI agent, and then he just literally just flat out says, "Your dad is BTK." And so there's this long process of trying to come to terms with what they have done.
두 얼굴의 연쇄살인범이었던 겁니다. BTK, 즉 데니스 레이더는 결국 스스로 10명 살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2005년 8월 총 17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Seeing if he possibly committed any murders in South Korea or in Japan. And when he was with the military, and so we know from his records, we have rough records that he was there from 68 until 70. He reports to her that he was experimenting with bondage and prostitutes. I know he was there with the Air Force. I think he was like a radar installer. He did something with electrical lines and stuff, and so is it possible? Yeah. I'm sure your law enforcement there will hopefully will take a good look, and he'd be somebody worth looking at, you know.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사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의구심은 하나의 질문으로 향하게 되죠. 누가 마릴린 monroe를 죽였을까? monroe가 사망한 그날 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monroe 입에 좀 재갈 좀 치워놔야겠어. Mr. President, happy birthday